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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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어머나. 의원님. 야, 대단하시네. 참깨를 이렇게 잘 펴셔요? 뭐? 이거 지금 거의 다 펴셨어. 어우. 뭐라합니까? 지금 누구세요? 대한민국 국민 MC 허참 선생님이세요? 아니, 허찬 선생님이세요? 네, 허참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허참 씨를 이곳에서 다 만나네요. 야인시대의 시라소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동네 살아. 아, 여기 우리 저 상구 동생도 저 여기 위에서 살고, 이사 온 지 얼마 우리 안 저 돼요. 박대봉 씨도 여기 위에 살고. 아, 그러세요? 권아들 박대봉입니다. 젊은 미소. 젊은 미소. 나의 꿈 나의 모든 것. 잊어버렸네. 나무 주스러 다니다. 오랜만에 도란도란 마주 앉아 추억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야인시대 들어왔는데 제가 늦게 왔어요. 그때 정말 잘 나갈 때예요. 저 시라소니 역할로 들어온 조상무입니다 이번에. 네. 이랬어요. 진짜 왜 한 번 붙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대사를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가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대사를 외우면서 아, 내가 본 사람인가? 나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날이 저물고 분위기도 무르익자 슬쩍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보는데요. 이게 저희들 야인시대 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했거든요. 물사업, 주얼리, 프로덕션, 또 화장품 뭐 안 한 게 없거든요. 자기 돈으로 다 했어? 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많이 깨먹었죠. 우린 그런 게 보면 답답한 거죠. 약간의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하다 항상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네. 이게 문제예요. 저는 난 진짜 처음 들어 그 얘기. 보면은 아니 왜 연기자가 연기는 안 하고 이런 걸 왜 하냐. 남한테 가서 뭐 부탁합니다.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생활의 안정을 찾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연기는 좀 여유롭게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이제 자꾸 부재화 이런 쪽으로 왜냐면은 상당히 자신은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한 말로 나는 우리 저 영록이가 좀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되고 다 까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깝죠. 안타깝죠. 이게. 처음으로 굳은 얼굴을 보이는 박영록.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과거 심층수 사업과 화장품 사업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는 배우 박영록. 하지만 생각처럼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거듭된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까지 졌다는데요. 그런데 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배역을 해야 된다면 현장에서도 즐겁지 않고 일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연기자로서도 또 인정을 못 받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하나라도 좋고 2년에 한 작품이라도 좋고 저는 뭐 그런 생활을 좀 원하고 있거든요. 익숙한 듯 한 가정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왕호. 2004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제가 이제 홍콩에 있는 홍본부하고 저하고 이제 스페셜 초빙 받아서 이제 갔는데 정청화 감독은 이제 그때 미국에서 오시고 이렇게 신선했을 때 살아있을 때고요. 그렇네요. 마땅히 먹을 게 없을 땐 역시 라면이죠. 영양 보충을 하면 계란을 2개를 내야 돼요. 아이고.
근데 왜 지금 혼자 계세요, 선생님, 이렇게? 아들 둘은 각자 집에 살고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형제가 날 또 찾아와. 근데 돈이 없다는 걸 다 아니까 형제가 날 찾아와. 예? 그런 걸 느끼고 살아요,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지. 액션 스타였던 왕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84년도에 작품을 하면서 하다 보니 한 7편을 만들었는데 95년도까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도 팔게 되고 또 이제 뭐 수입이 없으니까 또 계속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홍콩에 있는 집까지 팔아서 영화에 다 투자를 했죠. 한국의 무술을 알리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던 왕호.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흥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편은 어려워졌고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테디가 한 7살 우리나라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니까 그래서 내가 집 이사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근처로 할머니 댁을 그리 내가 이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자주 못 보지. 또 나는 뭐 일 때문에 지방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나름대로 말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또 내성적이다 보니까 참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내가. 안녕 얘들아. 안녕. 서류 일도 하고 뭐 기획안 일도 하고 뭐 이거 다 하죠. 그래서 뭐 마네킹도 있고 뭐도 있고 온갖 잡채 다 있어요. 방금 전에 화려한 집과 달리 사무실은 다소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은 직원을 다 내보내고 저 혼자 있어서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스탑해가지고 저 혼자 하는 스케줄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다음 뭐 일이 또 생기면 다시 뽑는데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한 후부터 손에서 실과 바늘을 놓아본 적이 없다는 재근 씨. 패션을 언제나 자신의 천직이라고 여겨온 재근 씨. 그러나 처음부터 디자이너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화가가 꿈이었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막 미대 입시 진학을 위해서 노력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 가고 나서 디자이너로 꿈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홍익대학교 안에 걸어다니는 키 크고 날씬한 여대생한테 부탁해가지고 모델 한번 해달라고 해서 밥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막 입혀가지고 그 안에서 막 모델처럼 걸으라고 막 그랬었어요. 학교도 이미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학교는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긴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예술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할 수 있고 그냥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고 주입식으로 베껴서 외우는 학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내가 원하는 학교니까 그 학교를 가야겠다. 재근 씨가 졸업한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는 세계 3대 패션 스쿨로서 최고의 디자이너를 대거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학교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알려져 있고 교육 방식을 소개할 때도 우리는 스파르타다, 넉다운 되는 거는 당연하다.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동료이면서 학생이면서 라이벌이면서 적이면서 유학 시절의 치열함이 담겨 있는 책을 한가득 꺼내오는 재근 씨.
이거는 2002년도에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입학해서 했던 스케치예요. 이때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과제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옷을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이 옷 딱 보면 이 학생이 생각나야 된다. 이 학생의 취향, 이 학생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성, 이 학생이 뭔가 자기 옷차림이나 자기 아이덴티티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나 뭐나 이게 그 스타일 그대로 옷에 묻어 있어요. 그 옷이 이쁘고 안 이쁘는 중요하지 않아. 더 독특하고 비싼 사람이 없는 학생을 더 높게 쳐요. 그게 처음으로 나온 스타일이고 세상을 바꿀 판도의 최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마음껏 뽐낸 재근 씨는 유학생활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의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 위에 한국 학생이 졸업한 사례가 있으면 훨씬 더 쉬워요. 이미 졸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졸업한 사례가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 고생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후배들은 다니는데 훨씬 더 쉽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드디어 했네. 그래서 막 되게 막 넉다운 됐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서. 일을 마치고 자리를 옮긴 곳은 카페입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반드시 들르는 재근 씨만의 단골 카페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되게 여유 있고 좋죠. 쉴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맨날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지겹고. 한때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던 재근 씨.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브랜드 하려면 패션쇼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청담동에 쇼룸도 렌탈하고 막 그러면은 그 생산비, 쇼비, 뭐비 하려면 그 돈이 제가 없으니까 다 대출 받았었거든요. 나중에는 뭐 카드 대출, 보험 대출, 뭐들 다 받아 더 이상 받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옷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막 뭐 뉴욕부터 해서 홍콩, 싱가포르, 뭐 이태리 막 다 갔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고 못 갚으니까 그래서 굳어놨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재근 씨. 하지만 실패의 쓴맛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는 3억이라는 빚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이죠. 가면 만든 일을 하면서부터 갚게 되었죠. 빚 갚으려고 시작한 게 가면 일이니까. 가면 만드는 일을 한 6, 7년 했었고 1000개 넘게 했으니까. 그거 하면서부터 유명세를 많이 타서 뭐 여러 다른 디자인 프로나 행사나 광고나 디자인 콜라보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서 그때 들어오면 빚 갚고 들어오면 빚 갚고 해서 다 갚았어요. 다리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많이 부은 게 띵띵 부었는데 진짜 이게 땅땅하잖아. 이게 딱 빠져야 돼. 열이 있긴 있다 야. 그러니까 조금 있잖아. 걸으면 이렇게 열이 난다니까. 그거 찜질을 해주라 그랬는데 그런 걸 안 해줘서 그런가? 거기는 아프다 아직도. 수술한 자리 아프지. 그럼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고장나는 게 당연하지만 벌써 2달째 철룩이면서 걷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콕콕 아립니다. 시원하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아픔을 참았을까 생각하면 무심했던 스스로가 못나게만 느껴져요. 아이고 춥다. 시원하지? 응. 지금은 재활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아내는 수술 직전까지 식당 일을 다녔습니다. 왜 수술했겠어 이게 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응? 무릎이 안 좋았던 거지. 고마워 그래도 열심히 해줘서. 그래 뭐 나만 열심히 했나? 자기도 열심히 살았지.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그래. 눈물 날려고. 아무런 미천 없이 결혼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았던 젊은 날. 내가 십자가 때 미안한 건 제일 뭐 가슴 아픈 건 그거죠. 이번에 전 본의 아니게 무릎을 수술하게 돼갖고
그때 생각이 야 저게 왜 무릎이 저렇게 빨리 상했을까 아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가슴이 많이 아팠죠. 아 내가 고생시켜서 그렇구나. 뭐 젊은 시절 한 모델 대회에서 입선을 하기도 했던 김칠두. 서구적인 외모에 끼도 많아 모델이나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살림, 당장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을 두고 꿈을 쫓을 순 없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죠. 건설 현장 하다가 그 일 좀 하다가 조그마한 슈퍼를 하게 된 거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뭐 연탄 장수 뭐 또 쌀 장사 뭐 생선 과일 야채 뭐 이런 장사를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순댓국에 손을 댄 거죠. 벽돌 같은 거 지게에다 이렇게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때 뭐가 하여튼 없어서 또 달라 그러려고 그 일하고 있는데 아기를 얻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걸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장의 책임을 다했던 남편. 내 가난을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댓국 장사를 하며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지만 60대 중반에 사업에 실패하며 또다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설 현장 뭐 막내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나이가 있고 또 내가 체격이 좀 왜소하다 보니까 써주질 않더라고요. 건설 현장마저.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모델 아카데미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취미생활 뭐 이런 걸 많이 즐겼는데 나는 취미생활로 다닐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나한테 어떤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편하게 노후를 즐길 나이에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허무하게 잃고 또다시 시작된 먹고 살 걱정. 맨 땅에 헤딩하듯 덤벼들어 빈손으로 일어났고 결국 떠날 때도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부부에겐 아픈 추억의 장소. 아이고 오랜만이야. 누나 와서. 아이고. 우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아이 그대로 그대만이 해야 되는데. 그래 페인트 칠은 많이 깔끔해지는데 뭐. 여기는 내가 순댓국을 했던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한 4, 5년 했나?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처남댁. 고생 많이 했어. 우리 가게에서 또 2호점에서 또 계속 또 있었고 그래서. 이 작은 가게에서 처음 순댓국 장사를 시작해 지역 토박이들은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김칠두 부부가 직접 운영한 가게만 4개, 체인점을 15개 이상 냈을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커졌죠. 하지만 한때 불붙은 듯 일어나던 사업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몸이 기억하시나 봐요, 이게. 그럼 내가 이게 몇십 년 한 건데 기억이 안 나겠어.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걸? 내가 한 27년 정도 했을걸. 27년이요? 아들 아기 때부터 했으니까요. 사업을 시작하며 장사를 처음 시작했던 이 가게는 처남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김칠두에게 전수받은 그대로 순댓국 장사를 하고 있는 처남 부부. 국물 맛부터 순대까지 몇 달에 걸쳐 그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였습니다. 어떻게 전수를 제대로 받았나 봐. 옛날 막 그대로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지겹게 먹고도 가끔 그리워지는 맛. 하나도 안 변했네. 그렇지. 옛날 레시피 그대로고. 가난했던 신혼 시절 김칠두 부부에게 순댓국밥은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던 행복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 청춘을 모두 바쳤던 부부. 여기 오기 전서부터 또 저쪽에 가게에서 또 2호점에 있을 때 저 돈 세기가 이 손이 아파서 그때는 카드를 안 했어요. 카드 없었지 그때는. 그때 그 사실 보면은 한 10시 한 50분부터 해가지고 한 2시까지는 이런 그릇들이 수십 번 막 뒤집어 엎는 거야.
그 뒤집어 갖고 손님이 오면 나중에는 막 겁이 나는 거야. 야,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배가 부른 소리 한다 그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장사도 어느 정도 해야지. 진짜 손님이 무서웠다니까. 뚝배기를 채 씻을 새가 없잖아. 저 민호만 알다시피 꼬박꼬박 한 달에 그냥 1,200씩 갖다 줬으니까. 시화했으면 가게를 몇 개 했냐 봐봐. 여기 했지, 2호점 했지, 부페 했지, 복집 했지, 또 수원에 또 영통에 또 순댓국집을 또 했지, 또 순대 공장을 했지.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보셨는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공중분해 부페를 하면서 엄청나게 또 시설비가 들어갔다고. 거기다가 직원 또 엄청나게 쓰고 있었지. 그다음 또 중국집하다고 또 옆에다 또 하나 크게 차려놓고. 그러니까 돈을 다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것보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장사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벌려놓고 저기 벌려놓고 저기 벌려놓다 보니까 그걸 다 거둘 수가 없었어. 어느 순간 초심을 잃은 그에게 일침을 날리듯 찾아온 실패였습니다. 화를 자초한 거지. 이걸 좀 벌리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위만 보고 가다가 잘못되는 욕심이 진짜 과했던 것 같아. 화를 부른 거지. 결국엔 마지막에도 그게 이제 그 화를 자초해서 이제 내가 사회 실패라고 손을 들은 거지만.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예. 고생하십니다. 예. 그 뭐 좀 여기 보니까 상시 모집이 돼 있어 갖고요. 아, 예. 뭐 좀 문의 좀 할까 하고 좀 왔습니다. 아, 예.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인데. 아, 많이 뵙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불규칙한 소득 또한 그가 모델이 된 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죠. 투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가진 거라고는 뭐 면허증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운전밖에 없어서 사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우리나라 나이로는 69세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가능한지 지금 저희들 뭐 70대 중후반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회사에 지금 96명 가운데 70대 넘는 분들도 한 12세 명 됩니다. 많습니다. 근데 우선 자격증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택시 자격증, 면허증 같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궁금한 게 월 보수는 어떻게 뭐 책정되는 건지 뭐.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겠죠. 이게 또 능력별로 또 이게 이제 구분이 되나요? 네. 저희들이 한 60대 중후반, 70대까지 이 26일만 근하시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운전 자격증이라죠? 아까. 네네네. 그거는 그 교육 기간이 며칠이나 돼요? 접수하고 시험 보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근데 운전 정밀 검사가 또 한 10일 정도 걸리고 자격증 치는 데가 접수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리고 하니까 한 달 잘 넣네요. 네, 한 달 정도. 빠르면 한 20일, 좀 늦으면 한 20 며칠 정도. 그러니까 한 달만 투자하면 되는 나쁘지 않은 조건. 내친 김에 택시 운전 기사에게도 조언을 구해봅니다. 직접 운전하고 계신 예,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쪽을 해볼까 하고 지금 왔거든요. 그 혹시 애로사항이 좀 막 있을까요? 애로사항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제일 애로사항. 아, 그렇겠죠. 특히 이거는 저녁에 하다 보면은 음주를 하신 분들을 태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그분들에 인해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게 좀 많죠. 사실 제가 이제 제일 그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저 같은 외모도 이제 운전을 가능하다 하는데 손님들 반응은 어떻게? 이 모습이라면 좀 거부를 느끼실 겁니다. 아, 예. 좀 깔끔하고 단정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델 김칠두에겐 상징과도 같은 수염을 포기해야 한다면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었던 가장의 무게. 하지만 남들 은퇴할 나이에 평생 쌓아올린 것을 한순간에 잃었으니 노후도 걱정인 상황. 그러니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보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예, 거기 뭐 연령 제한이 있나요? 혹시 비화 말씀이신 거죠? 예. 죄송한데
예. 아, 인원이 구해졌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어만 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거기 저 직원 모집하나요? 네. 아, 거기 뭐 연령 제한은 어떻게 돼요? 그 이력서를 일단 갖고 오셔서요. 예, 예. 말씀하세요. 이력서- 이력서를 일단 먼저 갖고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녹록지 않은 현실. 어이, 힘들다. 그거 뭐. 그는 이번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임병윤 씨는 1984년 강병철과 삼태기에 영입돼 함, 행운을 드립니다 등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그때가 86년인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가요 프로그램 외에 뭐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 뭐 꽁트 뭐 이런 것도 하고 야간 업소 한 12군데 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3시. 몇 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한 4년 하니까 통장 잔액이 한 20억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야말로 돈과 인기를 삼태기로 퍼담는 것만 같았던 시절. 하지만 시련은 생각보다 일찍 그를 찾아왔습니다. 음악 욕심 때문에 그랬죠. 내 밴드를 가지고 내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더 늦어지면 못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삼태기를 나오게 됐고 내 밴드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저를 좋아하던 친구가 그 모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아는 회사라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타진을 해보니까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됐죠. 굉장히 큰 액수까지 몇백억씩 이렇게 매출을 올렸었죠. 근데 이제 IMF가 오고 그 그룹이 부도나면서 그 인신 구속이 됐어요. 내가 6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재기를 꿈꾸며 시작한 라이브 카페 역시 사기를 당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다는데요. 힘들었죠. 방황 많이 했었죠. 그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가족 그리고 선후배들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실망을 드리는 게 더 힘들었죠. 다음 날 임병윤 씨를 만난 곳은 식당이 아닌 집.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추한 것까지 또. 들어오세요. 네. 아내와 막내딸 세 식구가 함께 지내는 아늑한 공간이랍니다. 여기가 친애하는 마누라. 안녕하세요. 우리 또 막내딸. 안녕하세요. 집안 곳곳에 놓여있는 단란한 가족 사진. 어째 가수 임병윤의 흔적은 보이질 않는데요? 삼태기 음반이 그 당시에는 LP하고 카세트만 했는데 제가 삼태기 하면서 낸 음반이 한 6장 정도 되는데 한 장도 안 남고 이거 하나 남아있네요. 40년이 넘는 음악 생활.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장식장 한켠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이 공간이 전부입니다. 최고. 이게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거 이제 자료로 두고 있는데. 가족들 식사라도 준비할 참일까요? 임병윤 씨가 뭔가를 분주히 준비하는데요. 소고기 볶음에 정갈한 채소까지 메뉴가 화려해 보이네요. 과연 누굴 위한 요리일까요? 신곡 준비로 바쁜 인순이 씨를 위한 깜짝 방문인데요. 조심스레 녹음실로 들어서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
반가워. 무슨 누구? 이거 요번 새로운 음반에 넣을 건데 세월이 가면을 탱고로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한 걸. 잘 지냈어? 나 뭐 맨날 똑같이. 뭐 이러다 와가지고. 아 그랬어? 또 이렇게 만나. 그러게 어떻게 또 가슴 여기까지 왔네. 가슴. 오 설레네. 아이고. 그러면서 어디 앉아야지. 몸은 괜찮고 어디 앉아. 남는 게 힘밖에 없어요. 선포예요. 이런. 내가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해줄 건 없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뭘 만들어봤는데 진짜? 다 망쳤어. 왜? 아 근데 망쳐도 맛있을 거야 분명히. 저 옆방으로 가자 우리. 이렇게 또 앉아볼까? 근데 이거 진짜 난 창피한데. 나는 이렇게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동할 것 같아. 얘는 얼남사. 내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거든. 다이어트 할 게 어딨어? 코로나로 1년 넘게 쉬었잖아. 어느 날 방송을 하려고 드레스 입었어. 안 들어갔고. 드레스가 줄은 거야. 드레스가 줄은 고마워. 거지. 그래서 드레스에 들어가려고 다이어트해. 저희 데뷔할 때쯤부터 강병철과 삼택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나이트클럽 일을 할 때 앞뒤로 잘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꾸준하게 그냥 얼굴 보고 뭐 아저씨 뭐 이렇게 인사하고 수고해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네 가까워졌죠. 어디 무대를 갔는데 우리 앞에 노래를 했어. 내가? 그리고 내가 맨 끝에 서니까 내가 맨 먼저 올라가야 돼. 노래 끝나면서 MC 막 멘트하는데 내려오면서 나를 보고 반가우니까 확 이렇게 아는 거야 나를. 이게 속으로 그때 너무 잘 나가는 인순이니까 이렇게 안아주는 게 너무 감격을 해요. 야,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친구로 이렇게 정말 친한 사람으로.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때부터 내가 더 좋아졌던 거야. 사실은. 그랬구나. 아까도 내가 안아줬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때 분당에서도 안아줬나?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잘 안아주는 거야? 자꾸 울면 안아주더라. 내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 또 내가 또 사업한다고 그래. 알지. 뭘 수입하고 납품한다고 막 그러다가 정말 아이엠프 때 부도가 났었잖아. 그리고 막 내가 인신구속이 돼갖고 막 그럴 때 저기랑 뭐 이런 분이 탄원서를 써줬더라고. 나는 그걸 나오고서 하는 거야. 그때 도저히 창피해서 내가 못 나타내겠는 거야. 사실은 너무 억울했거든. 나는 맞아. 내가 제일 피해자인데 왜 내가. 근데 또 거기에 너무 실망시켜주는 거야. 가까운 분들한테. 그래서 미국으로 그때 막 도망갔잖아. 그러면서도 항상 잊어본 적이 없어. 그 마음을.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게 나는 너무 좋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 이름이 좀 나 있으면 항상 불리한 거는 이제 이름 나 있는 쪽이니까. 맞아. 그래서 그때도 정말 그런 피해를 봤던 거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탄원서를 썼지. 그러다가 이제 허천 스키장 앞에 그 라이브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그때 난 진짜 또 한 번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그때 미사리가 굉장히 성황일 때잖아. 미사리 업소가. 그때 몇 달을 무료로 출연을 한 거예요. 거기서. 진짜? 난 기억도 안 나네. 그때 또 친척 때문에 또 그게 우리 세인 아빠도 가깝잖아. 그러니까 세인 아빠도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또 가능했던 거야. 지금까 항상 나는 받은 것만이지 갚은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 정말 최고로 열심히 살았어 그때.